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당뇨와 식습관만 파고들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실 때 그냥 떡만 조금 줄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한 그릇이 눈과 콩팥과 다리 혈관까지 조용히 무너뜨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도 속에서는 혈관이 굳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연구소에서 수백 분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거였습니다. 똑같은 떡국 한 그릇을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200까지 치솟는데 어떤 분은 130선에서 멈춘다는 거예요. 약을 더 먹어서도 아니고 체질이 달라서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그릇 안에 무엇을 함께 담았느냐였어요. 떡국 한 그릇이 위험한 이유는 떡 자체보다 그 안에 들어간 국물의 나트륨과 함께 급하게 들어오는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온 당을 처리하느라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고 그 과정에서 혈관벽이 상처를 입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여도 이게 반복되면 미세한 혈관부터 막히기 시작하죠. 눈의 망막 혈관, 콩팥의 사구체, 다리 끝 모세혈관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명절 내내 떡국을 드시면서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떡국 그릇 안에 채소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브로콜리 한 줌, 오이 반 개, 부추 한 움큼이 떡 몇 개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패턴을 발견하고 나서 제 가족부터 바꿔봤습니다. 명절 아침 떡국을 끓일 때 평소보다 떡을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청경채와 숙주를 가득 넣었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이게 무슨 떡국이냐고 하셨지만 드시고 나서는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후 2시간 뒤에 재보니 혈당이 평소보다 50 가까이 낮게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명절 한 그릇이 몇 년 뒤 건강을 갈라놓지 않도록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떡국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바꾸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요즘 떡국이나 칼국수 드신 뒤 유독 피곤하거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제가 관리해드리는 분 중에 7순을 넘긴 큰형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떡국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명절이면 두세 그릇도 거뜬하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0대 중반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는 떡국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떡국을 먹을 때 혼자 국물만 조금 떠서 드시고 늘 허전해 하셨어요. 명절날 큰형님이 식탁 앞에 앉아 계신데 표정이 밝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떡국을 먹는데 본인만 건더기 없는 국물 한 그릇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이 제 눈에 너무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명절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제안해 드렸습니다. 떡국을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릇 안의 구성을 바꿔보시라고요. 먼저 브로콜리를 한 줌 데쳐서 식사 10분 전에 드시고 떡국엔 떡을 평소의 절반만 넣는 대신 청경채와 숙주를 가득 넣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하셨죠. 며칠 지나지 않아 큰형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식후에 느껴지던 그 무거운 느낌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을 재봤더니 평소 떡국 먹고 나면 230까지 올랐던 게 160대에서 멈췄다고 하셨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뒤로는 명절에도 편하게 한 그릇 드시고 얼굴빛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는 안도감이 마음까지 편하게 만들어준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떡국과 칼국수를 안전하게 만드는 채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브로콜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브로콜리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식후 혈당 상승을 확실히 늦춰주는데요.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국내 영양 연구에서도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춘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됐어요. 제가 관리하던 68세 박영우님은 떡국을 드시기 전에 브로콜리를 한 줌 먼저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물에 3분 정도 데쳐서 올리브유 한 숟가락 뿌려 드셨는데요. 놀랍게도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40 가까이 줄었어요. 이전엔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혈당이 220까지 올랐는데 브로콜리를 먼저 드신 뒤론 180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3분 정도만 데쳐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함께 드시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오래 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0분 이상 삶으면 좋은 성분이 대부분 물에 녹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은 브로콜리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는 편인가요? 오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이는 혈당 지수가 거의 없는 채소입니다. 수분이 95% 이상이라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는 충분해서 식전 준비에 가장 좋은 채소예요. 오이를 먹으면 위장이 먼저 채워지면서 탄수화물이 들어올 공간이 줄어듭니다. 동시에 오이의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춰주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죠. 해외 연구에서는 식사 전에 오이를 먹은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덜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 정서윤님은 칼국수 드시기 10분 전에 오이 한 개를 껍질째 먼저 드셨어요. 처음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식후에 재보니 혈당이 평소보다 30 이상 낮게 나왔고 속도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이는 껍질째 통으로 씻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소금에 살짝 문질러 씻고 물로 헹구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오이만으로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오이만 먹고 식사를 대체하면 절대 안 되고요. 다른 채소나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오이를 먼저 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추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부추는 혈관순환과 혈당 관리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부추 특유의 알싸한 맛을 내는 황화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국내 식품 연구에서도 부추의 황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부추는 국물 요리와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떡국이나 칼국수에 부추를 넉넉히 넣으면 향도 좋아지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69세 김상봉님은 칼국수에 부추를 평소에 2~3배로 늘려넣고 면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엔 부추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드시고 나니 속 불편함이 크게 줄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하셨어요. 부추를 떡국이나 칼국수에 넣으실 때는 마지막 단계에 넣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향 성분이 날아가고 영양소도 파괴됩니다. 불을 끄기 1분 전에 넣고 살짝만 데치는 느낌으로 드시면 됩니다. 부추를 평소에 얼마나 활용하고 계신가요? 양배추는 위를 먼저 코팅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벽을 감싸면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는 거예요. 또 양배추의 비타민U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해외 연구에서는 식전에 양배추를 먹은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평균 30%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70세 최은희님은 떡국 먹기 전에 양배추를 생으로 한 줌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생양배추가 질겨서 먹기 힘드셨대요. 그래서 얇게 채를 썰어서 드셨더니 훨씬 먹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식후에 느끼던 오후 피로감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한 줌 정도 드시거나 살짝 데쳐서 식사 10분 전에 먹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물에 오래 끓이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양배추를 떡국에 넣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데치세요. 여러분은 양배추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편하신가요? 청경채는 항산화와 항염작용이 강한 채소입니다.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높아서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해외 자료에서도 청경채의 항산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특히 청경채는 면을 대신하는 효과가 큽니다. 칼국수나 수제비를 끓일 때 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청경채를 가득 넣으면 포만감은 그대로인데 탄수화물 섭취량은 확 줄어들죠. 65세 이만성님은 칼국수에 청경채를 가득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면만 넣어서 드셨는데 청경채를 추가하니 그릇이 훨씬 풍성해 보였대요. 드시고 나서 2시간 뒤에 혈당을 재봤더니 평소보다 40 낮게 유지됐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속이 편하고 오후에 졸리지 않다는 게 가장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청경채를 넣으실 때는 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마지막 단계에 청경채를 넣어 살짝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 손실이 크니까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치는 게 좋습니다. 칼국수에 청경채 넣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숙주는 면 대체 효과가 가장 강력한 채소입니다. 칼로리는 거의 없는데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이죠. 국내 자료에서도 숙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숙주를 듬뿍 넣으면 면을 절반으로 줄여도 허전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67세 윤아준님은 칼국수에 숙주를 듬뿍 넣고 면 양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처음엔 이게 칼국수가 아니라 숙주국수 아니냐고 농담하셨대요. 그런데 드시고 나니 평소에 느끼던 혈당 폭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식후에 재보니 혈당이 150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숙주는 마지막에 넣어서 30초만 익히면 됩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물러져서 식감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숙주만 넣으면 영양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활용하셔야 합니다. 숙주 활용법 중에서 가장 편한 방식이 있으신가요? 버섯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버섯은 씹는 횟수를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씹는 횟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도 빨리 느껴져요. 해외 연구에서도 버섯의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의 가파른 상승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4세 박진원님은 떡국에 표고버섯을 듬뿍 넣어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버섯 특유의 향이 국물 맛을 더 깊게 만들어줬대요. 드시고 나니 속이 훨씬 편하고 오후에 느끼던 피로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떡 양을 줄여도 버섯 때문에 허전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버섯은 표고나 느타리를 가능한 얇게 썰어서 넣으면 향이 더 잘 살아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름에 볶으면 나트륨과 칼로리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떡국이나 칼국수에 넣으실 거면 그냥 국물에 넣어서 끓이세요. 여러분은 버섯 중에서 어떤 종류를 가장 자주 드시나요? 이제 채소 외에 피해야 할 요소와 안전한 조합 방법을 더 자세하게 확장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채소만 알아서는 부족하거든요.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까지 알아야 완벽한 관리가 됩니다. 탄수화물끼리 겹쳐 먹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떡국에 밥을 함께 드시거나 칼국수에 공깃밥을 추가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렇게 탄수화물을 겹쳐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몸은 갑자기 들어온 당을 처리하느라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돼요. 떡국과 밥, 칼국수와 공깃밥 조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하나만 선택하세요. 떡국을 드실 거면 밥은 건너뛰고 떡이나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로 빈자리를 채우는 겁니다. 제가 관리하는 분들 중에 이 방법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50에서 70까지 떨어진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은 국물 요리 드실 때 밥을 추가하는 편인가요?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분량이 높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단호박이 대표적이에요. 이것들은 채소가 아니라 탄수화물로 봐야 합니다. 특히 떡국이나 칼국수에 감자나 고구마를 함께 넣으면 탄수화물이 2~3배로 늘어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자, 고구마, 단호박은 양 조절이 어려우면 아예 피하는 게 더 좋습니다. 꼭 드시고 싶으시면 아주 소량만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 칼로리까지 높아져서 더 위험합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나요?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의 불포화 지방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고 혈관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사 전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면 위벽에 얇은 막이 형성되면서 당이 천천히 흡수돼요. 빈속에 올리브유를 마셨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사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뿌려서 드시거나 밥 위에 한 숟가락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관리하는 분들 중에 올리브유를 식전에 드신 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리브유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편하신가요? 계피와 강황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는 인슐린 작용을 돕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계피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염증을 줄여줘요. 꾸준히 먹으면 혈당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설탕 섞인 계피 가루는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수한 계피 가루나 계피 스틱을 사용하세요.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강황은 우유나 두유에 섞어서 드시면 흡수가 잘 됩니다. 계피나 강황을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과일 먹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과일도 먹는 등급과 순서가 잘못되면 혈당이 크게 올라요. 특히 감, 홍시, 바나나 같은 열대과일이나 말린 과일은 당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토마토나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식사 후에 소량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하면 독이 되니까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드세요. 식사 전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어느 쪽인가요? 물 마시는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더뎌집니다. 대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먼저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식사 중엔 국물로 수분을 섭취하고 식사 후 30분 뒤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떡국이나 칼국수는 국물이 짠 편이니까 식후에 물을 충분히 드셔야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하게 오릅니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 먹고 젓가락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식사 시간이 늘어나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껴지고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운동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거든요. 10분에서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집 앞 산책이나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올라가요.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으실 텐데요. 심호흡을 자주 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도 혈당 관리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하루 7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전체 맥락을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떡국과 칼국수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의 구성을 바꾸는 것이 진짜 관리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나요? 떡이나 면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받으면 좋아하던 음식을 전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먹는 떡국을 바라만 보면서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참다 못해 한꺼번에 폭식하게 되고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죠.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줄이며 흡수를 늦추는 방향입니다. 떡국을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대신 그릇 안에 브로콜리, 오이, 부추, 청경채, 숙주를 가득 담고 떡은 절반만 넣는 겁니다. 칼국수를 드시고 싶으면 면 양을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리세요. 이렇게만 해도 혈당 상승이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관리 없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하게 오르고 그 여파가 눈, 다리, 콩팥, 뇌혈관까지 번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넘어가요. 그러다 몇 년 지나면 눈이 침침해지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심해지고 부종이 생겨요. 뇌혈관이 막히면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식대로 드시면 동일한 떡국 한 그릇이라도 훨씬 덜 부담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후에 피곤하거나 머리 무거운 증상이 사라지고 오후까지 에너지가 유지돼요. 혈당이 안정되면 눈 건강도 지켜지고 콩팥 기능도 보호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즐거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잖아요. 혼자만 다른 음식을 먹거나 참고 있으면 마음까지 외로워집니다.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오늘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시기 10분 전에 오이 또는 양배추 한 줌을 먼저 드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보세요. 냉장고에 오이나 양배추가 없으시면 마트에서 하나만 사오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떡국을 끓이실 때는 떡을 평소의 절반만 넣고 청경채나 숙주를 가득 넣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드시고 나면 속이 훨씬 편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며칠만 이렇게 드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떡국뿐 아니라 빵, 라면, 만두 같은 탄수화물 음식들을 덜 위험하게 바꾸는 실제 조합을 정리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로 자주 드시는 식빵이나 시리얼을 어떻게 바꾸면 혈당 폭등을 막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이거였어요. 당뇨가 있는데 좋아하는 음식을 평생 참고 살아야 하냐는 거죠. 제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구성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롭게 느껴지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주변에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